자, 재건축 안전진단 드디어 바뀐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예견됐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구체화돼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사실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전진단 뭐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우선 대부분일 거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문제인가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조금씩 설명을 좀 해보면 2018년도에 안전진단이 강화가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2015년도에 약화가 됐다가 다시 강화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원래 셌는데 이거 재건축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재건축 좀 합시다 해서 한번 풀어줬어요. 그래서 15년도부터 조금 풀어줘가지고 요때 많이 사업을 추진했던 곳들이 지금 막 재건축돼서 들어오고 있는 곳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어땠어요? 요때 15, 16 하면서 집값 조금씩 오르다가 17년도에 막 올라가니까 전 정부에서 18년도에 안 돼. 야, 하지 마.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사실상 통과 못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그냥 건물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 안 해준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느낌이 나더라도 안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기준이 되게 셌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슬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52세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지금 콘크리트가 막 떨어지거든요. 벽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막 주차된 차 옆에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사람이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십몇 층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데. 근데 안 풀어줘. 안 해줍니다. 뭐 마스터 플랜이고 뭐고 뭐 안전진단 통과됐는데도 뭐 안 해주니까 뭐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으로 막는 애들도 많지만 안전진단 통과해도 안 해줘. 그러니까 안전진단까지 막아버렸겠죠. 안전진단을 안 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했는데 뒤에 있는 애들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52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이제 하염없이 막 눈물만 흘렸죠. 이제 막 좀 진행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수성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아니 집이 20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걸 부십니까? 잘 쓰면 되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최빈국 때 태어나셔가지고 후진국 때 학교를 다닌 다음에 중진국 때 결혼하고 입사를 하셔가지고 선진국 때 은퇴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 아파트 준공 연차를 보면요, 30년 초과된 것도 많고 뭐 20, 30년 된 것도 많고 10년, 20년 된 것도 있고 이제 10년 안 된 뭐 신축급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국민소득을 보면요, 3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를 보면 국민소득이 한 5,000달러일 때였어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뭐 에콰도르, 뭐 콜롬비아, 뭐 남미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의 남미 정도? 그러면 그때 지은 집이 있어요. 그리고 20, 30년 됐을 때는 국민소득이 10,000달러가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은 집들이 이제 뭐 중국 정도 되려나? 중국이 한 10,000달러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때 지은 게 20년 전에 지은 게 아니고 국민소득 10,000달러 때 지은 거야.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그래도 좀 개발도상국으로 좀 괜찮은 나라로 바뀌는 이 구간에 집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30년 전에는 지하주차장은 당연히 없었지. 차도 없는 나라인데 뭔 주차 대수를 2대씩 뽑습니까? 근데 20, 30년 됐을 때는 조금 주차 대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그래도 좀 주차가 안 되고. 근데 요 10에서 20년 사이는 국민소득이 20,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좀 중진국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을 막 바라볼 때다 보니까 요때는 막 지하주차장 도 짓고 뭐 나름 좀 편의시설도 막 넣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하일 때는 35,000달러, 30,000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국. 그러니까 이때는 뭐 커뮤니티가 들어가고 뭐 그 수영장 들어가고 뭐 조식도 주고 중식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30년 된 게 뭐가 나쁘냐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 최빈국 때 지은 아파트와 선진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걸 결국에 30,000달러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을 지금 시대로 바꿔줘야 사실 지금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집이 될 텐데 이걸 못하게 한 겁니다. 왜? 이 재건축 단계는 안전진단이 1단계입니다. 근데 이 1단계에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단계도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반발이 좀 심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걸 안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실제 실적을 보면 그 성과가 나옵니다. 자, 2015년에서 2018년 2월까지는 한 34개월간 전국에서 139건, 59건이 됐어요. 안전진단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2018년도 3월에 이제 안 해줘야지라고 해버리니까 전국에서 21건, 서울에서 7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연차가 지나면서
바뀌면서 더 낡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들이. 근데도 오히려 대상자는 늘었을 텐데 통과율이 낮아졌다는 걸 보면은 통과를 안 해주려는 그 목적은 달성을 했다. 근데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거죠. 너무 낡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바꿨는가? 구조 안정성을 20% 낮추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낡아서 부셔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집에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라는 그 눈높이가 안 맞는 거를 맞출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를 높게 보니까 주차 대수가 좀 모자란다거나 뭐 일조 환경이 좀 안 좋거나 층간소음이 좀 심하거나 뭐 아니면 집에 뭐 우풍이 많이 있다거나 난방이나 급수가 터져가지고 막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뭐 배수가 막힌다든지 뭐 전기 소방 설비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구조적으로는 뭐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더라도 집을 재건축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벽이 있는데 바로 이 조건부 재건축이죠.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재건축할 수 있는 점수긴 한데 조건을 붙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조건부 재건축은 뭐냐면 조건부는 이겁니다. 허락할 때까지 대기하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통과는 시켜줬지만 너는 대기시킬 거니까 결국에 하지 못할 걸 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준을 좀 낮추고 적정성 검토라고 해서 2차 안전진단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그냥 점수 따져가지고 바로 통과시켜주겠다. 그리고 뭐 중대한 미흡 사항이 있다면 그때 한번 재검토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최대한 통과를 시켜줄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2차 안전진단에서 다 대기시켜. 다 반려하고 다 대기시키는 거야. 어떻게 점수가 막 진짜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구조적으로 진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막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이 안전진단 업체에서도 아무리 봐도 이건 D등급인데요. 하면 또 조건부로 막 해가지고 또 대기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마음대로 재건축이 가능할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단계만 풀어준 거예요. 2단계에서 바로 스탑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총 뭐 1, 2, 3, 4, 5, 6, 7, 8이라고 보면은 8분의 2번에서 맞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재건축 다 풀어주고 날라가나 이게 아니고 1단계만 풀어줄게. 2단계에서 바로 스탑. 그러니까 1단계만 통과했을 뿐이지 2단계에서 다시 대기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지 3단계를 가는데 지정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 마음이다. 그래도 뭐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딘가. 과거에는 0% 통과하던 게 그래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18년 3월 이후 한 4년간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는 통과할 수 있게 우리가 좀 풀어줬다. 그렇지만 2단계에서 스탑이야. 근데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다 재건축한다고 부셔버리면 이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은 하긴 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안전진단 중인 단지들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야 좀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도 계속 높았거든요. 웬만하면 안 되게 하다가 15년에 한번 낮춰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이제 또 한번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안 된다. 왜냐? 이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요. 이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이 조합되는 거 여기도 뭐 한 2, 3년, 3, 4년 걸리고 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받고 뭐 이것도 뭐 한 3, 4년 걸리고 착공해가지고 건물 짓는 것만 3년이고 여기서 또 뭐 문화재 나오고 유물 나오고 하면 또 여기서 또 1, 2년 늘어지고 뭐 별의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스타트 끊어도 한 10년은 걸리는 게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좌절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해놔야 10년 뒤니까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11년, 12년, 13년씩 걸리겠죠?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길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으면 10년 뒤에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뭔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봐서 재건축 할 건 좀 하자. 5,000불대, 6,000불대 지었던 거를 35,000불 소득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살게 하는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낡은 것들은 좀 다시 지어가지고 3만 불 대 아파트들로 바꿔놓고 그 아파트를 좀 오래오래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